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VA에 대해서 발표할 홍예진입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X가 있으면 이 결과값을 만들어낸 숨겨진 원인 Z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이미지 X에서는 피부, 표정, 머리색 같은 정보가 Z가 되는데 이런 확률적 생성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도를 가정합니다. 여기서 X만 보고 Z와 모델 전체를 역으로 알아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Z는 관측되지 않아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X의 확률을 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적분을 해야 되는데 PX 기분 Z가 신경망처럼 비선형이면 이 적분은 해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 수십만 개를 하나하나 추론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EM, MCMC 같은 기존 방법들은 수식 정리가 힘들거나 한 데이터마다 몇 번씩 반복 추론해야 해서 딥러닝 같이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경우엔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분 추론을 사용합니다. 변분 추론에서는 계산할 수 없는 포스테리어 분포 대신 근사 분포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관찰된 데이터 X에 대한 모델의 설명 능력을 측정하는 값인 로그 PX를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항 KL 다이버전스에는 진짜 포스테리어인 PZ 기분 X가 있어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젠센 부등식에 의해 항상 0 이상이 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로그 px 수식을 다시 쓰면 아래와 같은데 로그 px는 엘보 플러스 kl인 상황에서 마지막 kl 항이 무조건 0 이상이니까 엘보는 항상 로그 px의 하한선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보는 로그 px의 계산 불가능한 값을 대신하여 최대화하는 근사 가능한 하한선이 됩니다. 엘보는 크게 인코더로 얻은 Z로부터 디코더가 X를 얼마나 잘 복원하는지 측정하는 항인 복원항과 인코더가 만들어낸 Z의 분포가 우리가 원하는 프라이어와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하는 정교화 항으로 나뉩니다. 이때 재구성 손실항 로그 PZ X 기분 Z는 데이터 유형항에 따라 구형 방식이 달라집니다. x가 이진값이라면 px 기분 z는 베르노이 분포로 가정하며 재구성 손실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형태로 나타냅니다. x가 연속값이라면 px 기분 z는 정교 분포로 가정하고 재구성 손실은 평균 제곱 오차 형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L번은 복원항과 정교화 항을 잘 조절해서 x를 z로부터 잘 복원하고 z는 깔끔하게 정교 분포처럼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기대값과 KL 계산이 또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대값을 샘플링으로 계산하려고 할 때 기존에는 몬테클레로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하려고 했으나 이 방식은 그레디언트의 분산이 매우 크고 안정적이지 못해서 학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Z를 무작위로 샘플링하는 대신 수식처럼 대신 계산해버리자는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는 Z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엡실론만 무작위고 뮤나 시그마는 미분 가능하니까 Z 또한 미분 가능한 수식이 되므로 역전파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이걸 기존 엘보 복원항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엘보를 근사하게 되고 이것을 SGBB라고 합니다. 두 가지 SGBB 추정기 중 첫 번째는 조인트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직접 추정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KL 항을 애널리틱하게 계산하고 나머지 재구성 항만 근사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VA 구현에서는 두 번째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 식도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정규분포 대 정규분포 사이의 KL 발산으로 수식이 정해져 있어서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항은 기대값으로 Z를 Q에서 샘플링해서 X를 얼마나 잘 보관하는지를 평가하는 항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려면 Z를 무한히 많이 샘플링해야 돼서 현실에서는 샘플을 몇 개만 뽑아서 평균을 내서 근사합니다. 이때 보통 한 개의 샘플을 뽑아도 충분합니다.
왜 한 개만 뽑아도 충분하냐면 첫 번째 미니 배치 평균이 분산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VA는 보통 100에서 256개 정도의 미니 배치를 기준으로 학습하는데 그럼 각 X마다 샘플링한 Z가 한 개여도 전체 엘보는 수십 수백 개의 샘플을 평균 낸 것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리파라멘터리제이션 트릭 자체가 그레디언트 바리언스를 매우 줄여줍니다. 기존 몬테카를로 그레디언트는 분산이 너무 커서 샘플을 많이 뽑아야 했는데 리퍼러멘테리제이션 트릭은 그레디언트 안쪽에 노이즈를 넣는 방식이라 베리언스가 근본적으로 낮아서 샘플이 한 개여도 안정적입니다. 그럼 두 항 모두 미분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체 식에 대해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게 돼서 SGD 같은 방법으로 신경망 파라미터를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SGVB 추정기를 실제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전체 학습 알고리즘이 AEVB입니다. AEVB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SGVB 방식으로 학습해서 엘보를 최적화하는 전체 알고리즘입니다. 기존 방식은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 Z를 매번 샘플링하고 반복 계산해야 됐지만 AEVB는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넣으면 Z를 한 번에 예측하도록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수학적 구조를 신경망에 적용한 것이 바로 VAE입니다. 잠재 변수 Z가 평균 0, 공분산 행렬이 단위 행렬인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되고 그 Z를 기반으로 X가 조건부 확률 P 세타 X 기분 Z에 따라 생성되면 이 구조를 학습하기 위해 인코더와 디코더가 사용됩니다. VA의 인코더는 입력 X를 받아 뮤 X와 시그마 X를 출력하고 Z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를지를 예측합니다. 디코더는 Z를 입력받아 복원된 X햇을 출력합니다. 이 구조는 오토 인코더와 매우 유사하지만 중간에 Z가 확률 변수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 Z를 분포에서 직접 샘플링하는 방식은 그레디언트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리파라멘터리제이션 트릭을 사용합니다. 샘플링된 Z는 디코더에 입력되어 X의 분포를 재구성합니다. 여기서 디코더의 출력 분포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이진 데이터는 베르노이 분포, 연속형 데이터는 가우시안 분포로 설정됩니다. 학습은 엘보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학습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VAE가 실제 데이터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의 주요 목적은 엘보가 얼마나 잘 최적화되는지랑 학습된 모델이 추론한 마지널 라이클리우드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험에는 엠니스트와 프레이페이스라는 두 가지 데이터셋이 사용되었고 다양한 Z차원 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엘보의 최적화 성능을 비교한 결과 VA는 웨이크 슬리프에 비해 빠르게 수렴하며 높은 Z 차원에서도 오버피팅 없이 안정적으로 엘보를 최대화했습니다. 멀지널 라이클리후드의 추정 결과 역시 VA는 MCEM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높은 라이클리후드 값을 얻고 웨이크 슬립에 비해서도 더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보입니다. 본 논문은 베이지안 추론과 딥러닝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구조를 제안했다는 점, 추론과 생성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엘보 기반 프레임워크를 설계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 모델 구현이 가능할 정도로 단순하고 확장 가능한 알고리즘이라는 점에서 컴퓨터 비전 분야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 추가로 찾아보았는데요.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VAE가 숨겨진 벡터 Z를 그냥 디터미니스틱 벡터로 두면 더 간단할 것 같은데 왜 확률 분포로 설정했냐는 의문입니다. 만약 결정론적으로 Z를 뽑는다면 데이터 복원은 쉽게 가능하겠지만 생성 모델로서의 확장성이 부족해집니다. VA는 데이터의 생성 과정을 확률적으로 해석하고 그 과정의 잠재 요인들을 모델링합니다. 즉, Z가 확률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Z를 샘플링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고 이게 바로 VAE가 오토 인코더와 차별화되는 지점이기에 생성 모델로서 학습된 분포를 이용해 의미 있는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려면 확률 기반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리퍼리멘터리제이션 트릭을 정규 분포가 아닌 분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나 궁금했습니다. 감마나 베타 등의 비정규 분포의 경우엔 트릭이 복잡해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최근엔 노멀리제이징 플로우즈나 임플리시트 리파라멘터리제이션 같은 방법으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문제는 활발하게 다뤄지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간단한 데이터 셋인 엠리스트 프레이 페이스만으로 실험한 것이 일반화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련해서 찾아보니 후속 연구에서는 이 문제점을 바탕으로 DCVA나 베타 VA, BQVA 등 다양한 확장 모델을 이용해 복잡한 데이터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